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4일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 결국 석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구속된 지 불과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1심 선고 형량이 무려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둥 하면서 불구속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래서 법꾸라지 하는 건지. 석방이 되던 어제 새벽에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모여서 꽃다발까지 주며 우병우 석방에 환호했다고 합니다. 적배청산 아직도 갈 길이 참 멀죠?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1월 4일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날씨가 조금은 풀린 것 같죠? 엄청 정말 혹한이다가 15도 이런 느낌이다가 이제는 조금 그래도 얼어 죽을 정도는 아니게 약간 풀린 것 같아요. 근데 또 날씨가 요즘 3한 3이라고 날씨가 조금 괜찮아지면 또 미세먼지가 온다고 하니까 어찌됐건 여러모로 건강은 계속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어제 새벽이죠. 어제 자정 넘어서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석방이 됐더라. 이런 뉴스가 여러 신문들을 도배를 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사실 물론 이제 박근혜, 최순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에 비슷한 수준의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이고 특히나 이 사람을 구속시키는데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석방은 더더욱이나 더 많은 분들의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었던 듯해요. 그런데 참 석방이 되던 그 3일 자정에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의 마음과는 달리 또 그 와중에도 지지자들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 근데 글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이런 것도 아닌데 지지자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우병우 전 수석을 지지하는 태극기를 들고 계시는 태극기 부대인지 어쨌든 지지자들이 이렇게 꽃다발까지 어마어마하게 크게 가지고 경기도 의왕까지 가셔서 서울구치소 앞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계시다가 자정께 나오는 우병우 전 수석을 격렬하게 환영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참, 대체 이 사람을 사실 우병우 자체를 막 열광한다기보다는 사실 이런 분들이 이제 박근혜 지지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때 그 적폐 세력들을 다시금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뭔가 좀 해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아무튼 웃긴 게요. 이날 그 구치소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꽃다발 받으면서 또 은은한 미소를 띄었다는 둥 이런 기사도 나왔던데 아무튼 좋으셨겠죠. 1년 하고 이제 석방이 됐으니까. 석방이 돼서 집을 가셨을 거 아니에요? 1년 만에 집을 가셨을 텐데 집 앞까지 조선비즈 기자가 거기도 따라갔나봐요. 파파라치처럼 따라갔나봐. 따라가서 무려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뭔가 좀 단독 기사라고 하면 글쎄 단독 인터뷰라도 했을까? 대단한 이야기라도 했을까? 좀 관심이 가잖아요. 사실 석방되는 마당에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단독을 낼 게 있을까 싶지만 어쨌건 단독 기사를 냈어요. 조선 비즈에서. 근데 단독 기사가 참 이렇습니다. 아이고. 보이시나요? 조선 비즈. 우병우 384일 만에 귀갓길. 집 앞에서는 레이저 눈빛 없었다. 아, 대단한 단독 나셨네요. 이게 단독이야? 레이저가 없었대요. 레이저 눈빛 안 써. 그거 그냥 봐도 되는데 굳이 그걸 단독으로. 이 사진 네, 보니까요 진짜 단독 이게 레이저 눈빛 없고요 살짝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이시죠? 네, 이게 단독이야? 조선일보 이게 단독입니까? 뭐 대단한 얘기 할까? 사실 뭐 대단할 만한 내용이 없잖아요. 석방되는 마당에 뭐 새로운 얘기를 할 것도 없고, 그죠? 해봤자 뭐 자기는 뭐 억울하다라는 둥 뭐 이런 얘기밖에, 뭐 가족들 보고 싶다 이런 얘기밖에 없지 않을까? 그것도 뭐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목부터도 황당하지만 집 앞에서 레이저 눈빛 없었다. 이게 또 황당하기도 하지만 더 황당한 건 이 내용이, 기자가 이제 질문 던진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가서 뭘 했을까? 사진만 찍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사진도 찍고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이 없으시냐? 뭐 답정너인데 거의? 억울하셨죠? 이런 건가요? 억울하셨죠? 너무 억울하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건가? 아무튼 재판 과정에 억울함이 없으시냐? 이제 뭐 하실 거냐? 난리 났어요. 팬클럽 하시기 그랬어. 팬클럽을. 혹시 꽃다발 주신 거 이분 아니야? 조선비즈 기자 아니에요? 거의 뭐 팬클럽 수준의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질문하려고 집까지 쫓아가셨어요? 굳이 집 쫓아 안 가셨어도 하실 수 있는 질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조선비즈 기자가. 지금 이 사람 우병우 씨가 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서 비판 여론이 얼마나 높은 상황인데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이런 뉘앙스의 질문을 지금 해놓고 그걸 또 단독으로 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하실 거냐? 이에 대한 답변이 단독이야. 단독이요. 대답이 이래요. 그래서 뭐 대단한 대답을 했을까? 이제부터 제가 이 문재인 정부 이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뭐 했다면 글쎄 뭐 단독으로 낼 수 있었을까? 근데 대답이 뭐냐면요. 아유, 가족들 만나야죠. 이게 대답이야. 이게 여러분 조선비즈의 단독 기사입니다. 네, 사진 하나 올리고요. 이제 뭐 하실 거냐? 가족들 만나야죠. 아니, 가족들 만나러 집에 올라가고 있는 사람한테 뭐 하실 거냐? 가족들 당연히 문 열고 들어가면 가족들 만날 텐데 가족들 만나야죠. 이게 단독입니다. 네? 레이저 눈빛 없었고 가족들 만난다고. 이거 뭘 굳이 기사화 안 해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을 굳이 기사화를 해서 단독 기사라고. 대체 이 신문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대체 뭘까? 우리 억울했던 우병우 전 수석님 가족들 드디어 만나 눈물의 상봉 유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네, 뭐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이제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고로서는 도저히 이런 기사를 쓰는 조선일보 기자와 이걸 또 단독으로 뽑는 조선일보 편집부의 그 뭐랄까 사고의 시스템을 저는 도저히 범인의 입장으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아무튼 뭐 조선일보는 이렇게 뽑았다고 하고요. 네. 사실 이 우병우 전 수석의 이번 석방에는 글쎄 정말 할 말이 많죠. 우리 국민들이. 그잖아요. 이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구속을 시켰냐고요. 지금 현재 우병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 그리고 국정원을 통한 불법 사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두 혐의를 합해서 4년형을 선고받았고요. 이런 사람을 4년형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지금 법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그냥 풀어준 거예요. 구속할 필요 없다고. 더 구속할 필요 없다고.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 혐의가 입증됐다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인정을 한 건데 그런 사람을 구속할 필요 없다고 풀어준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걸로도 굉장히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병우 구속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최순실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졌던 정말 뭐랄까요 열망이 너 정말 구속시키고야 만다 이런 국민적인 그 집념이 모아졌던 그런 사안입니다. 우병우 구속이요. 법꾸라지라고 불릴 정도로 오히려 뭐 박근혜, 최순실 이런 사람들 이명박도 구속이 되는데 우병우 구속시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거잖아요. 그죠? 영장 기각을 뭐 2번이나 되고 야 정말 이 사람 뭐 법원에 그만큼 이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보다 더 어쩌면 대단한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죠? 그때 뭐 사실 뭐 어찌됐건 삼성 이재용도 구속된 마당에 우병우가 구속이 안 되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죠? 어찌됐건 2번의 영장 기각 후에 불법 사찰 건으로 6개월이 간신히 구속이 됐고 그리고 또 국정농단 건으로 6개월을 또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구속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1심 재판이 아시다시피 4년형 실형을 선고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1월 3일로 이제 구속이 만료가 되니까 요걸 더 구속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검찰에서 구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보통은 사실 검찰이 이런 경우에는 따로 연장 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통 재판부에서 다들 연장을 해준대요. 그냥 쉽게 연장을 해주는데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그 내용이 구속기간 6개월 후에 이제 연장 추가로 신청하면 2개월을 더 추가로 해주도록 돼 있는데 이걸 안 해준 거예요.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시켜버린 겁니다. 보통은 통상적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2개월 정도 더 연장하는 것을 그냥 해주는데 보통은 해주는데 2개월 그걸 안 해줘요. 증거인멸이냐 도주 우려가 없다고. 아니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우려가 없는데 왜 이미 이전에는 구속이 됐으며 무려 4년형을 왜 실형을 선고받았을까요? 대체 이거 뭘까? 뭐 도주 우려가 없는 것과 상관없다지만 4년형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걸 대체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그죠? 이것부터가 정말 우리 법원이 우병우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대체 뭐야? 뭐 법원이 낳은 자식인가? 대체 뭐예요? 우병우한테 왜 이렇게 정말 하이와 같은 배품을 하이와 같은 애정을 베푸는 걸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사실 우병우는 정말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야말로 권력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단순히 지금 국정농단을 보고도 눈 감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보고도 눈 감았다 수준이 아니잖아요. 사실 거의 뭐 국정농단을 함께한 공범이고요. 그리고 우병우야말로 사실 국가 법체계를 완전히 제멋대로 손에 이렇게 놓고 딱 주무르듯이 완전히 휘젓고 유린했던 대표적인 사법적폐 인물입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영장 줄줄이 기각되고 기껏 조사를 받으러 가서도 그 기자들한테 막 레이저 눈빛 이렇게 쏘고 그리고 또 왜 조사 받으러 가서 안에서 왜 그 차창 밖에서 찍혔잖아요. 후배 검사들 앞에서 이렇게 여유있게 팔짱 끼고 웃으면서 오히려 후배 검사들이 이렇게 깍듯하게 이렇게 막 손목을 이렇게 하고 있던 그 모습. 저게 과연 제대로 조사를 받는 모습인가? 의심스럽게 했던 그런 모습들.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이 그토록 분노를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어쨌건 잠깐 구속되는 모습을 보고 와 이게 뭐 적폐가 지금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국민들이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법원에서 보세요. 풀어주고 구속되고 여전히 이런 적폐 세력들이 이토록 건재하다는 걸 재확인하게 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뭐 우병우뿐만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도 이미 대법원 판결 전에 구속기한이 다 돼서 석방이 됐습니다. 이미 석방이 됐어요.
이제 이러고 또 한 명의 국정농단 세력이 이 태극기 부대 환영을 받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제 또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생각을 하니까 진짜 속이 들끓는 거죠. 부글부글 끓는 거죠. 네. 여기다 또 이런 사람들, 이 태극기 부대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또다시 무슨 정치적인 뭔가를 또 해보고자 이런 저런 세력들이 달라붙어서 아무 죄가 없다는 듯이 그때 뭐 박근혜 탄핵 뭔 일 있었어? 이러면서 박근혜도 석방하자 이런 얘기 지금 뭐 벌써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러면서 지금 박근혜도 석방하자 이런 얘기까지, 또 박근혜 이명박도 석방하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불과 지금 얼마 1년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지 않을까. 벌써부터 속이 뒤집어집니다. 촛불 정말 다시 켜야 되나요? 촛불 다시 켜야 될까? 속이 터지네 진짜. 네, 우병우 전 수석의 석방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보는데 정말 열이 받아가지고. 다음 소식. 어제 그 김태우 수사관이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아주 자유한국당에서 완전히 열심히 푸시를 하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김태우 수사관이 어제 오후에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 범죄지 저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글쎄 지금 그걸 떠나서 그 골프며 그 향응 수수 받은 건 그것부터가 이미 이분은 범죄를 저지르셨는데 지금 범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뭐지? 네. 아무튼 뭐 김 수사관은 그런 거 본인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업무를 하던 중 공직자에 대해 포갑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찰하고, 포갑적?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사생활까지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 자신들의 측근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그 분노를 금치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런 문제의식을 특감반에서 열심히 근무하면서 이렇게 막 돈도 받고 막, 네, 그죠? 이렇게 하면서 문제의식을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이런 일을 계기로 언론에 폭로하게 됐다라고 이 폭로 배경을 밝혔습니다. 글쎄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직접 가서 물어보고 빼내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법의 얘기가 없으시네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제가 비밀 누설을 왜 했다는 거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찌됐건 네, 조사 과정에서 이야기를 뭐 다 하시면 될 문제인데요. 글쎄 이분이 이미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김태우 이 수사관을 어떻게든지 이제 띄워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행위만 더 열심히, 이 뭐 한 400몇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행위만 더 만천하에 공개를 해주시며 오히려 자충수를 뒀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굳이 지금 이 김태우 수사관이 기자들 앞에서 뭐 포트라인이 있거나 이렇게 뭐 입장을 밝히거나 이뤄야 될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요. 사실 그냥 들어가도 상관없었을 상황인데 굳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약간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본인이 직접 더 정치적으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네, 검찰 조사 잘 받으시고요. 네, 지금 청와대가 어찌됐건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고, 근데 뭐 본인은 결백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분은 지금 걸려있는 감찰 문제도 그렇고요. 이제 본인의 죄가 지금 더 중한 듯한데, 네, 이렇게 어떻게든 청와대를
청와대의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폭로를 해서 본인의 비위를 덮으려는 이런 꼼수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다 지금 눈치를 챈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그닥 이미 그렇게 왜 자유한국당에 맡겼어 그걸. 나경원 원내대표가 너무 공익제보라 몇백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공익제보자라고 너무 어필하셔가지고 이미 이제 이걸 판을 뒤집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도 자유한국당인데 뒤에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진실은 거짓을 짓밟는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계시는 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를 비롯한 엄마 부대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요. 김태우 수사관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김태우 수사관하고 대체 주옥순 씨가 엄마 부대가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응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진실을 승리한다며 이렇게 오히려 응원을 안 해주시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한결 더 정체성이 더 뚜렷해지는 것 같고 네. 이분이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더 이 응원에 힘입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거의 이제 이분 이러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고 뭐 유야무야 되든 어찌됐건 크게 한번 했으니까 글쎄 자유한국당 쪽에서 의원직이라든지 뭐든지 한 자리 좀 해주십사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맞다 어제 한참 얘기 드렸는데 그 신재민 전 사무관 다행히 이게 멀쩡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문자로 유서도 남기고 뭐 이래서 걱정된다고 하면서 방송에서 끝을 맺었었는데 다행히 건강한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뭐 다행인데요. 아무튼 뭐 자유한국당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 건과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의 이 문제를 동시에 특검을 하자고 특검을 추진하자고 지금 묶어서 계속해서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특검 도입하려면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공조에 지금 열심히 공조해달라고 공을 들이고 있대요. 아니 근데 바른미래당 이미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김태우 수사관 건 같은 경우에는 딱 보더니 안 될 것 같다 싶었는지 그건 뭐 좀 더 할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네. 이미 운영위에서 직접 당사자들 불러놓고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말은 많이 하셨지만 뭐 하나 제대로 공격도 못하고 그냥 완전 완패를 하셨던 분들이 뭘 또 특검 가면 뭘 어떡할 건데요? 진짜. 아니 그리고 이미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내용을 지켜보지도 않고 특검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고요. 네, 뭐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또 이번에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할 때다 라고 거듭 또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뭐 김동연 부총리도 오늘 어젠가? 네,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이게 어제도 제가 신재민 그 전 사무관의 이런 폭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지금 현재 뭐 많은 언론에서도 신재민 건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뭐라고 지적할 만한 건은 아니다. 사실 이게 뭐 본인 개인으로는 그게 좀 답답할 수 있었을지언정 이거는 뭐 정부와 내각 간의 이런 협조 건이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협조하는 부분이고 이건 이제 뭐 다툼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뭐 외압이 아니고 그건 충분히 청와대에서 여러 부처 간의 이런 그 니즈에 대해서 이게 뭐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거 말고 이걸 더 우선시하겠다라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뭐 이야기가 지금 이미 뭐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한테 너 왜 기재부 말 안 들었어? 라고 그럼 물어보라는 뭐야 대체? 나경원 원내대표는 너 왜
기재부 5급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말 안 들었냐. 이런 걸 묻고 싶은 건지, 이런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하라는 건지, 이게 지금 외압인가요? 네, 뭐 어쨌든 그런 얘기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이 정도 했으면 슬쩍 그냥 그때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나 임종석 실장에게 한번 이제 좀 큰 코를 다쳤으면 대충 눈치를 봐서 이렇게 좀 뭐 그렇잖아요. 빠져야 할 때를 퇴각할 때를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발목 잡고 늘어지고 있으니 또 기재부 이번에는 상임위 하자고 그러셨다고 해요. 신재민 건 관련해서 기재부 상임위도 하자, 특검도 하자, 지금 뭐 계속해서 그러고 계시는데 제발 좀 민생에 좀 민생 법안에 상임위도 하시고, 국민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면서요. 경제 어려워서 이 정권이 뭐 지금 최저임금도 하면 안 되고 그렇다면서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이렇게 발목 잡고 사사건건 발목 잡고 안 해주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에? 작작 좀 하시라 이야기를 거듭 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튼 내용을 파고들어보면 파고들수록 더 자유한국당의 텅텅 빈 머리만 드러날 뿐인데 왜 이렇게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벌써 1시가 다 됐네요.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발칙한 뉴스는 다음 주 월요일날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불금도 잘 보내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발칙한 뉴스 월요일날 올게요. 여러분 안녕.